비 내리는 홍천강가 물안개가 자욱한 초여름 저녁이었습니다. 강물은 흐린 하늘을 담아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지요. 비에 젖은 소나무 아래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초연. 얼굴에 흐르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초연을 바라보는 사내가 있었어요. 사내의 이름은 강연수.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몰락한 양반 집안의 마지막 자손이었죠. 연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초연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빗속에 무릎 꿇은 저 모습이 왜 이리 가슴을 저미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또 비를 맞고 있구나. 어서 들어가거라. 연수의 목소리에 초연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연수를 맞이했어요. 도련님, 이리 나오시면 옷이 다 젖으실 텐데요. 초연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늘었습니다. 연수는 한숨을 내쉬며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어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서 들어가자. 홍천강변 외진 곳에 자리한 기와집. 한때는 강 건너까지 논밭을 가진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담벼락마저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채 겨우 체면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연수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형님들도 병으로 하나둘 떠나보낸 후 이제 이 집안의 대는 연수 하나에 달려 있었죠. 어머님 약은 드렸소? 방으로 들어서며 연수가 물었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방금 드렸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계세요. 연수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는데 약값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연수는 간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겨우 낀 일을 이었습니다. 초연은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란 여종이었어요.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실은 이 집안 어른이 숨겨 키운 소녀였습니다. 연수도 마을 사람들도 초연의 진짜 정체는 모르고 있었어요. 도련님, 옷이 다 젖으셨네요.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초연은 옷장에서 연수의 옷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손끝이 스쳤어요. 순간 연수의 가슴에 이상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연수는 처음으로 초연을 여종이 아닌 한 여인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나가 있거라. 당황한 연수가 말했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연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초연이었지만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이 스며드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방 창문으로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연수는 책을 펼쳐들었지만 글자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비에 젖은 초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연수는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지. 밤이 깊어갈수록 홍천강의 비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초연이 매일 밤 이맘때 연수의 방에 따뜻한 물을 가져다주는 시간이었죠. 방문 앞에서 초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물 데워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초연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있었어요. 초연은 방 한 구석에 대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연수는 초연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거친 물살처럼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손끝에서 봄날 첫 꽃잎 같은 섬세함이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어머님은 조금 편안히 주무시는 듯합니다. 초연의 말에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고요한 순간이었죠. 초연은 머뭇거리더니 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제 산에서 캐온 약초입니다. 어머님 기침에 좋다고 해서요. 연수는 초연이 내민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스치자 둘 다 순간 움찔했습니다. 연수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필요는 없는데.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초연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수는 왠지 모를 감정에 목이 메었어요. 자신은 초연에게 늘 주인의 아들로만 대했지만 초연은 언제나 진심을 다해 이 가족을 돌보았죠. 이제 늦었으니 물 먼저 드시고 쉬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초연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연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파도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수는 일찍 일어나 서당으로 향했어요. 비는 그쳤지만 길은 여전히 질척거렸습니다.
저당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연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잠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오던 연수는 마당에서 빨래하는 초연을 발견했어요. 저녁 햇살이 초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며 작은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왠지 가슴 한편을 찡하게 했어요. 오셨습니까, 도련님. 초연이 연수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연수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꾸만 일렁이는 파도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시냐? 오늘은 조금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점심에도 밥을 한 숟가락 드셨어요. 초연의 말에 연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이런 작은 호전이라도 있다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초연은 연수의 방에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늘 그랬듯이 연수가 모르게 책상 위에 말린 약초를 올려두었습니다. 연수는 초연이 떠난 후 책상 위에 약초를 발견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초연은 이렇게 연수를 위해 작은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내가 선비고 초연은 여종일 뿐이야. 이런 감정은 허락되지 않아 연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초연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연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뜬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죠. 문득 마당에 초연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초연은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안일을 하는 초연의 모습에 연수는 가슴 한편이 아려웠어요. 나는 도대체 어쩌면 좋단 말인가. 연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분의 벽은 너무 높았고 자신의 감정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선비로서의 도리와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연수는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수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연수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과거 시험 일정이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연수는 오랫동안 과거를 준비해왔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이번에는 꼭 급제하여 어머님 약값이라도 제대로 마련해야지. 연수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과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한양까지 가는 길 비용과 체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약값마저 바닥난 상태였죠. 그날 저녁 연수는 방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연이 차를 들고 방에 들어왔어요. 도련님, 얼굴이 어두우시네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연수는 한숨을 내쉬며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시험 일정이 나왔다. 하지만 갈 형편이 안 되는구나. 초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면 이 집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님 병환도 좋아지실 거고요. 그야 그렇지만 지금 당장 어머님 약값도 없는데 한양은 어떻게 가겠느냐. 초연은 연수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을 나선 후 초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연은 일찍 일어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유지 최 판서의 집이었어요. 최 판서는 젊은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초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최 판서의 집 대문 앞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연수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그녀가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소? 최 판서님을 뵙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인은 초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초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당을 지나 안채로 향했어요. 최 판서는 너른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연을 보자 그의 눈에 탐욕의 빛이 어렸어요. 내가 강선비 집 여종이라 하던가?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느냐? 초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자 3개만 주시면. 제가 하룻밤 말을 잇지 못하고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최 판서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은자 3개, 적은 값이 아니구나. 하지만 내가 마음에 드니 좋다. 해가 저물고 달이 뜰 무렵 초연은 마을 약방에서 값비싼 약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어요. 연수를 위해, 이 집안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수는 책상 위에 놓인 값비싼 약재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고급 약재는 그들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조연아, 이 약재들은 어디서 구한 거냐? 조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금 모아둔 돈이 있어서요. 연수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종인 초연이 어떻게 이런 값비싼 약재를 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급해 더 캐묻지 않았어요. 고맙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조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이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가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연수는 초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눈가가 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곧 다가올 과거 시험 생각에 그 의문을 뒤로 미뤘어요. 그날부터 연수는 과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어머니도 새 약재 덕분인지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하지만 초연은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연수는 간혹 초연의 슬픈 눈빛을 발견하고는 했지만 바쁜 공부 때문에 자세히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최 판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은 초연만의 비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희생으로 연수가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다가오는 어느 날 밤, 연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수는 호기심에 담장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제 약속한 대로 다시 찾아올 시간일세. 다음 주 보름날 밤에 기다리겠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들린 여자의 목소리에 연수는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판서님, 제발 한 번으로 끝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조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최 판서와 초연이 무슨 관계란 말인가? 허허, 그런 값비싼 약재와 은자를 한 번으로 끝낼 순 없지. 내 도련님이 한양에 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건 너무 괴로워요. 조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연이 값비싼 약재를 구한 방법, 그녀의 창백한 얼굴, 슬픈 눈빛,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죠. 연수는 분노와 슬픔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발걸음을 돌렸어요. 방으로 돌아온 연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수는 초연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마당에서 연수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내가 최 판서와 나눈 대화를 들었다. 초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에서는 공포와 부끄러움이 번갈아 스쳤어요. 도련님, 저는 이게 내 방식이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느냐고. 연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측은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조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련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셔야만 이 집안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내 몸을 팔아서까지? 조연은 연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연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초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그동안 초연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 희생해왔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내가 다른 방법을 찾겠다. 연수의 말에 초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 가는 비용도 아직 그만두자. 차라리 과거를 포기하겠다. 조연은 놀란 표정으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의 재능을 이대로 묻어둘 순 없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 연수는 초연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연수의 눈에는 처음으로 초연을 향한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내 희생 위에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건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다.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수의 말에 담긴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연수를 위한 결심이 굳건했어요. 그날 이후 연수와 초연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연수는 초연을 더 이상 여종으로만 보지 않았고 초연은 자신의 진심이 전해졌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보름날이 다가오면서 초연의 불안은 커져갔어요. 최 판서와의 약속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연수를 위해 다시 그 굴욕을 감내해야 할까? 초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름날 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높이 떠올랐습니다. 홍천강 물결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그러나 비는 하늘을 뒤덮으며 슬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연은 마음을 굳게 먹고 최 판서의 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비록 몸은 떨리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연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쯤은 감내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초연의 방문이 열렸어요. 연수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초연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도련님, 저는 최 판서에게 가려는 거지? 초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연수는 한 걸음 다가와 초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못 가게 하마. 내가 내 곁을 지키겠다. 연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도련님의 과거 시험은 어쩌시고 어머님의 약값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내게는 더 소중하다. 연수의 고백에 초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숨겨왔던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여종일 뿐인데. 아니다. 너는 내게 여종이 아니야.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아 간 사람이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초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에 방을 뛰쳐나와 마당으로 향했어요. 연수도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당에서 초연은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도련님은 양반이시고 저는 비천한 여종일 뿐이에요. 연수는 비를 맞으며 초연 앞에 섰습니다. 그의 옷은 흠뻑 젖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중요하지. 초연은 고개를 들어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로 고백했어요. 저는 도련님께 부끄러운 일들을 했지만 단 한순간도 그 마음만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연수는 초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높이가 같아졌어요.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널 미워하려 했는데 더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은 이미 너에게로 향해 있었어. 그 말과 함께 연수는 초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의 체온이 하나로 모였어요. 초연은 연수의 품 안에서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련님께 누가 될 텐데 두렵지 않다. 내가 내 곁에 있어 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구나. 비는 계속 내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일었습니다. 연수는 초연의 손을 잡고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난 어릴 적부터 널 특별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내 신분이, 우리 집안의 상황이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지. 초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 역시 도련님을 향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꿈꿀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최 판서는 초연이 오지 않자 화가 났지만 연수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초연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연수는 자신의 재주를 살려 마을 아이들을 더 많이 가르치기로 했어요. 비록 과거의 꿈은 잠시 미뤄야 했지만 초연과 함께하는 삶이 더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연수의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초연과 연수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이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비 오는 날 밤 어머니는 연수와 초연을 침상 옆으로 불렀습니다. 연수야, 내게 꼭 해야 할 말이 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스치는 낙엽처럼 가늘었어요. 연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쉬시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어려 있었어요. 이제 더 미룰 수 없구나.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 초연은 방 한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어요. 연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초연아,
내가 이리 와 내 손을 잡아다오. 조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연이는 내 여종이 아니란다, 연수야. 연수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연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조연이는 내 아버지의 죄 중 하나였단다. 사실은 너와 아무 혈연도 없는 기방 출신 여인의 딸이야. 그 아이를 감춘 건 내 마지막 연민이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연은 자신의 출신에 대한 진실을 듣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20해 전 내 아버지가 기방에서 만난 여인이 있었지. 조연이의 어미였단다. 내 아버지는 그 여인에게 많은 재산을 탕진했고 우리 집안은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여인이 초연이를 낳고 죽었을 때 내 아버지는 아이를 데려왔다. 나는 처음에는 그 아이를 미워했지. 하지만 갓난아이의 죄가 아니라는 생각에 여종으로 키우기로 했단다. 조연은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출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미안하다, 초연아. 너를 여종으로 키운 것이 내 잘못이었구나. 하지만 그것이 당시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연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과 어머니의 오랜 인내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초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여종도 서녀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 둘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 다행이구나. 나는 늘 초연이가 내 곁에서 너를 지켜주길 바랐단다. 연수야. 어머니의 말에 연수와 초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신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초연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초연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초연이를 여종이 아닌 내 진정한 반려로 대해다오. 그날 밤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비밀을 밝히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얼굴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어요. 연수와 초연은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연수는 초연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어. 내가 여종이 아니니 내가 널 아내로 맞이해도 세상이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지. 초연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미가 기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연수는 초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야. 두 사람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날이었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후 연수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천영감이 연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추천해 특별 과거 시험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연수에게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초연아, 이번엔 정말 과거에 도전해볼까 한다.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야. 초연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도련님의 재능을 드디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네요. 연수는 더 이상 자신을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초연은 여전히 습관처럼 그를 도련님이라 불렀어요. 오랜 세월의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홍천영감의 도움으로 연수는 한양으로 향했어요. 출발하기 전 연수는 초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려주렴. 내가 반드시 급제해서 돌아오마. 그때는 당당하게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초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연수가 과거에 급제하면 그의 세계는 더욱 넓어질 텐데 과연 자신 같은 여인을 여전히 원할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연수가 떠난 후 초연은 홀로 집을 지켰어요. 날마다 연수의 안녕을 기원하며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방을 정리하고 문 앞에 들꽃을 꽂아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초연이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은 그치지 않았어요. 들었어? 강선비 집 여종이 사실은 기방 여인의 딸이라네. 거기다 이젠 주인 아들과 사이가 좋다지. 참 뻔뻔하기도 하지. 이런 말들이 초연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픔이 자라났어요. 한편 한양에 도착한 연수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곧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많은 양반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판서 한 명이 연수의 글재주를 높이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고자 했습니다. 강생원, 자네 재주가 비상하구려. 내 딸과 혼인하면 어떻겠나? 과거에 급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연수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미 마음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판서는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소식은 곧 다른 양반들 사이에 퍼졌고 연수가 기방 여인의 딸과 혼인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험날 연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시험장에 들어섰어요. 그의 글재주는 빛을 발했고 시험관들은 그의 답안에 감탄했습니다. 결국 연수는 장원급제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어요. 임금님 앞에서 어전 시험을 치를 때도 연수의 재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강연수, 너의 글재주는 참으로 뛰어나구나. 이제 조정의 벼슬길이 열렸으니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거라. 임금님의 말씀에 연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연수의 혼인 계획에 대한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듣자 하니 내가 기방 여인의 딸과 혼인하려 한다고? 그것이 사실이냐? 연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전하. 그녀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임금님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조정의 관리가 그런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어찌 백성들의 존경을 받겠느냐? 다시 생각해 보아라. 연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초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임금님께 간청했어요. 전하,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닌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비록 미천한 출신이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이 아름답고 현명합니다. 임금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좋다. 내 뜻이 그토록 확고하다면 나는 그 혼인을 허락하마. 하지만 알아두어라. 조정에서 너를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연수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홍천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미 연수의 혼인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연수가 금품을 받고 시험에 통과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초연의 어머니가 기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확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홍천에 있던 초연은 이러한 소문을 듣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달라진 시선을 느꼈어요. 어느 날 한 노파가 초연을 찾아왔습니다. 초연아, 내가 강선비를 정말 생각한다면 그를 떠나는 게 좋을 게다. 내가 그의 곁에 있으면 그는 벼슬길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야. 초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노파의 말이 사실일까요? 자신 때문에 연수가 고통받게 된다면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연수가 돌아오기 전날 밤, 초연은 결심했습니다. 연수를 위해서 자신이 그의 곁을 떠나야 한다고. 그녀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도련님, 제가 곁에 있어 도련님께 누가 된다면 그건 제 마음이 아닙니다. 부디 훌륭한 벼사치가 되셔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초연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멀리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급히 말을 타고 홍천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빈 집과 초연의 편지뿐이었습니다. 연수는 초연의 편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초연을 찾아 나섰어요. 마을 곳곳을 뒤지고 인근 마을까지 수소문했지만 초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소. 초연이 갑자기 떠났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연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벼슬도 뒤로하고 초연을 찾아 강원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연수는 깊은 산골 마을에서 초연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최근 젊은 여인이 혼자 이사와 비단을 짜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연수는 즉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앞에 선 연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초연이 나타났습니다. 초연은 연수를 보자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련님. 연수는 초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떠났느냐?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아느냐? 조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도련님께 누가 될까봐. 도련님은 이제 벼슬아치이신데 저 같은 기방 여인의 딸이. 연수는 초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바보 같은 생각은 그만두렴. 나는 과거에 급제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건 바로 너야. 조연은 놀란 표정으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벼슬은요? 벼슬을 내려놓았다. 임금님께 청해 지방관으로 나왔지. 이제 홍천연의 관리로 부임의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기로 했다. 연수의 말에 초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어요. 연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서로를 아끼고 백성들을 돕는 삶. 그것이 내가 꿈꾸는 진정한 삶이라는 걸.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연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구나. 초연아,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느냐? 초연은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수의 품에 안겼어요. 나는 과거를 잊지 않는다. 너는 내 모든 시작이었고 이제는 내 전부다. 연수의 말에 초연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날 여종이 아닌 사람으로 불러준 첫사람이에요. 연수는 초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넌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 봄이다. 몇 해가 지나 홍천강변에 작은 집이 들어섰습니다. 연수는 현해 관리로 일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았어요. 초연은 비단을 짜며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부부로 마을에서 존경받았어요. 봄이면 두 사람은 홍천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강물처럼 그들의 사랑도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강가에 앉아 있으면 처음 널 본 날이 생각나는구나. 비 내리는 날 내가 무릎 꿇고 있던 모습. 연수의 말에 초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도련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이미 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사랑은 홍천강 푸른 물결처럼 깊고 변함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사랑. 그것은 마치 돌을 뚫고 핀 꽃처럼 아름답고 강인했어요. 홍천강 푸른 물결 아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선다는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로요. 옛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간직된 꿈과 같은 이야기. 홍천강 푸른 물결 아래 영원히 흐르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밀실의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